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인공지능 열풍이라 불릴 만큼 AI 기술이 일상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한 연구기관에서 내년의 핵심 키워드도 역시나 AI를 꼽았습니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인간다움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고민도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석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의사봉을 잡고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네,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는 9월 한 달 동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한국 정상이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명과 암이 공존하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냅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각국 정상과 전문가들도 AI의 보편적, 윤리적 이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We must ensure AI strengthens peace and security. I believe that it can, and if we act together, we can get there. This approach has delivered impressive results, while also leading to a reality where the most advanced models are built by a mere handful of companies. 이 대통령은 안보리 회의에 앞서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 주요 정상들과도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인공지능과 방산 등 분야에서 후예적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미국을 찾은 김혜경 여사는 뉴욕 코리아타운에 있는 반찬 가게와 서점 등을 찾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 감사하다며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인공지능, AI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AI가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면서 산업과 서비스 등 공공부문은 물론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트렌드 예측에서도 AI가 핵심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화형 챗 GPT 프로그램으로 개인 운세를 물어봤습니다. 올해 재물운은 어떨까? 2025년의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굳이 포털 검색을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대화만으로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확성을 떠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제약 없이 물어볼 수 있고 또 어딘가에 직접 가서 대면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종종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타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늘어나면서 클릭 없이도 소비가 이루어지는 제로 클릭이 AI 시대 핵심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AI를 이용해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거나 물건의 가격 구조를 파헤치는 소비 행태, AI 중심의 조직 전환, 순간에 집중하는 소비도 주요 변화로 예상됐습니다. AI가 중요할 테니 AI를 반영하는 키워드를 많이 좀 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키워드를 만든 게 아니고 저희 19년간 해오던 프로세스대로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결과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AI가 정말 이토록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AI 확산과는 정반대로 인간적인 모습에 집중하는 소비 행태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이나 1인 가구의 고독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건강이나 인간 본연에 대한 관심 등이 대표적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대척점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것을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여전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AI 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 앞에 인간이 인공지능과 대립하거나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전 세계 기술업계 종사자 10명 중 9명이 코드 작성 같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술 전문직 종사자 5,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업무에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 지난해보다 14% 늘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공학 졸업생의 실업률은 미술사, 영문학 같은 다른 전공 졸업생의 실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 구직 웹사이트 인디드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의 채용 공고가 최근 약 3년 반 사이에 71% 줄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2달 전보다 0.1%포인트 높였습니다. 내년은 올해의 2배인 1.8% 성장을 예상하면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과 구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의 지난 7월 소매 판매 지수는 한 달 전에 비해 2.5% 늘어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반등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한 1,031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총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연례 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달 만에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Growth is expected to reach 0.9% in 2025 as domestic demand gradually recovers, supported by more accommodativ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nd strong semiconductor external demand offsets decline in other exports. 내년 성장률은 올해의 2배인 1.8%로 봤습니다. 불확실성 완화와 재정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 효과 등을 감안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국의 내년 성장세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 겁니다. 아직 불확실성은 큽니다. IMF는 반도체 업황과 금융,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더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단기적 과제도 많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의 단기적 확장 재정 기조는 적절하지만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이르면 대규모 재정 지출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o create fiscal space for long-term spending pressures from aging, structural fiscal reforms, reforming the pension system, mobilizing revenue, enhancing expenditure efficiency remain essential. IMF는 한국이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구 감소 대응, 자본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월 출생아 수가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13개월 연속으로 커졌습니다. 7월 출생아는 2만 1,803명으로 1년 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7월 월별 기준으로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4만 7,804명으로 7.2% 증가했는데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7월 0.80명으로 5달 만에 0.80명대로 올랐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8.4%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혼인은 1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과 결혼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면서 70%를 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했는데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같은 기간 6.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소득이 좀 더 많으면이 가장 많이 꼽혔고 맞벌이 가구의 일 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사고나 재해, 중독같이 외부적인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손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마련합니다. 1차 손상관리 종합계획에는 10만 명당 54.4명 수준인 손상 사망률을 2030년까지 10만 명에 38명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은 경제적 손실 등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예방에서 대응, 회복까지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상은 2023년 기준으로 암과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 조사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1조 원으로 전체 질병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양치질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최대 3배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의대 연구팀은 췌장암 환자 445명을 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구강세균이 타액을 통해 췌장으로 옮겨져 췌장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27종의 미생물 중 진지발리수균과 마이크라균 등 3종의 박테리아는 치아를 둘러싼 턱뼈와 연조직을 갉아먹는 잇몸 감염을 일으킨 뒤 타액을 통해 췌장으로 옮겨져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칸디다로 알려진 진균류도 췌장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구강이나 소화기관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라가사가 중국 남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앞서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타이완에서는 17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거센 파도가 호텔 현관 유리문을 깨부셔버립니다. 뻥 뚫린 로비엔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성인 남성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나뒹굽니다. 제18호 태풍 라가사가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홍콩에선 항공편이 700편 넘게 취소되고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사실상 도시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100만 명이 대피한 광둥성 일대엔 식료품 사재기로 마트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政府发公告说买3天的菜，多买啥呀？全没了。 앞서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타이완에선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700mm 넘는 폭우에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9,100만 톤 규모의 언색호가 넘치면서 마을을 덮쳤습니다. 한꺼번에 터져나온 물에 다리마저 끊어져 주민 1,000명이 고립되고 구조 수색도 난항입니다. 玻璃已经被泥土盖的水都盖冲了，冲走1楼都被淹水了，门都打不开，然后我弟弟就把玻璃打破掉去救我妈妈。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라가사의 습격에 쑥대밭이 된 필리핀엔 또 다른 가을 태풍 부알로이가 관통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 도심에서 50m 깊이의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전봇대와 차량이 땅속으로 빨려들고 주변 건물까지 파손되면서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4차선 도로 한복판이 쩍쩍 금이 가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차량이 다급하게 후진하고 주차된 트럭이 위태롭게 도로 끝에 걸쳐 있습니다. 오른쪽 건물과 인접한 전봇대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불꽃이 튀고 대형 수도관까지 끊겼습니다. 잠시 뒤 추가 붕괴가 이어지면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4일 아침 방콕 서부 경찰서 옆 4차선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세로 30m에 깊이가 50m에 달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세대가 추락하고 주변 수도와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다 최근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สุดตัวของถนนอันเนื่องมาจากการสุดการสไลด์ของดินนะครับในโครงการสร้าง 도로와 인접한 대학병원은 이틀간 진료를 중단하고 환자 3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시 당국은 우기에 접어든 만큼 추가 붕괴 우려가 높아 신속히 보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태국 방콕은 지하수 남용과 기후 변화로 집안이 해수면 아래로 계속 가라앉고 있어 수도 이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 2명이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중국인 장모 씨 등 2명을 오늘 오후 구속 상태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차량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붙잡힌 유모 씨는 해킹으로 확보한 2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자기 몫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범인들이 이미 핵심 장비는 물론 범죄 수익 대부분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중국 교포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모든 실마리를 쥔 이른바 윗선 추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차량 뒷좌석에 놓인 전자기기를 작동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 중국 교포 장모 씨가 범행에 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직접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장비를 넘겨받아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차량에 싣고 피해 지역을 오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지시에 따라 장비를 작동시켰을 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이 장비를 원격 제어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피의자들을 검거하면서 범행에 쓰인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 27개를 확보했습니다. 보따리 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기 직전 가로채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경찰은 이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과 연락수단으로 쓰인 대포폰 등 또 다른 핵심 증거들은 이미 중국에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정결제로 얻은 2억 원 상당의 상품권도 붙잡힌 인출책 류모 씨를 통해 현금화한 뒤 세탁 작업을 거쳐 대부분 중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으로 경찰은 우선 붙잡은 장 씨와 류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라진 몸통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KT의 부실 대응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지난 1일 처음으로 KT 광명지사에
아파트에서 소액 결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알렸지만 다른 지사나 본사로 전화를 넘기면서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관이 KT 측과 7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뒤에야 본사에서 사태 파악에 나섰고 그 사이 21시간이 흐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T 서버에 대한 해킹 흔적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청이 내사를 이어가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가 난 KT의 고객배상 책임 축소 시도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약관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KT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친 데 대해 어떻게 조치할 거냐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사고를 신고한 당일 배상 책임 조건이 담긴 전자서명 인증 업무 준칙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책임 회피 목적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카드 재발급이 100만 명까지 밀려 있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통신금융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카드 재발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가동해서 재발급할 수 있는 양이 6만 장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지만 내부 정보보호 관리 실태가 부실했다며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카드 최대 주주 MBK 파트너스는 보안 투자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롯데카드 매각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은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불과 싸웁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윤지아 기자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천장을 뒤덮습니다. 숨막히는 열기가 온몸을 덮칩니다. 천장 위로 불덩이가 굴러가는 이른바 롤오버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기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20kg 정도의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화재 훈련을 받았습니다. 옷만 입었는데도 무게 때문에 걷기가 힘들고 뜨거운 열기와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이곳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대응 훈련을 받습니다.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될 때 폭발하듯 불길이 치솟는 백드래프트.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하는 플래시 오버 등 현장의 가장 위험한 상황을 체험하며 진화 전술을 몸에 익힙니다. 실전하고 비슷한 시설을 갖춰서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실화재를 만났을 때 그 갈고 닦았던 것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이런 훈련장은 평택 냉동창고, 김제 주택화재 등 잇따른 소방관 희생 이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신임 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불과 맞서 싸워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5종 표준 시설을 저희가 처음 구축한 만큼 타시도의 그 교관들도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는 벨기에에서 직접 가가지고 우리 또 국제공인기관에서 실화재 훈련 교관 그 인증을 받은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불과 맞서는 고통스러운 훈련은 소방관들에게는 업 그 자체. 그들의 훈련에서 흘린 피와 땀이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9월 2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